오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내만에 선물은 없었고요.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오늘 외국인 거래소에서 7천억 원 가까이 팔았는데 이대로라면은 올해 들어서 최대 규모의 매물이 오늘 쏟아진 겁니다. 각 투자 주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오늘장 매매를 펼쳤을까요? 수급이답이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SK증권 서초 PIB센터 남일영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가 상당히 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키맨은 외국인이겠죠? 예, 역시 키맨 외국인입니다. 예, 일단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동시만기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 외국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특히나 외국인이 원하는 지수까지 내려보냈습니다. 결국에 이제 동시만기에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동시효과 때도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를 어쨌든 오늘 대비 가장 저점으로 밀었는데요. 그동안의 포지션 자체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46 밑으로 보내야만 또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구조였고, 파생 시장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기간도 역시 그 정도 지수가 좀 아주 알맞은 지수까지 내려오는 그런 지수였습니다. 개인만 좀 손실나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포지션상에서 좀 많이 좀 누적 포지션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매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시만기 우려 때문에 빠진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이제 다시 선별해서 좀 업종을 좀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기 이후에 이제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면서 아마 이제 다시 좀 장세가 이제 시장이 좀 차례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 이후에 다시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외국인이 오늘 뭐 한 7천억 정도면 뭐 상당한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종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순매수한 종목 좀 볼 텐데요. 예, 베스트형 공조를 한 75억 정도 매수했고요. 우리투자증권과 CJ CGV 그리고 SK이노베이션, 한전 KPS, 호텔신라 매수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단기 아주 급락 나왔는데요. 한 21억 정도 매수가 됐네요. 그리고 삼성하고 현대차는 지금 그 자사주가 받쳐서 들어오는데 글쎄 아마 이 물량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자는 1955억 정도 매도가 됐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326억, 현대차가 313억, 전자 우선주가 여기서 300억 정도 매도됐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와 SK텔레콤, 기아차, KTNG 순으로 매도가 됐고요. 자,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단기적 급등 나왔던 파트론 42억 매수했네요. 메디톡스와 게임빌, 아이센스, KH바텍, 그리고 SM과 YG엔터, 컴투스까지 매수했습니다. 매도한 쪽은 파라다이스 34억 정도 매도가 됐고요. 오늘 급락이 나온 썬데이토즈 14억 정도 매도됐습니다. 그리고 SFA와 산성 LNS, 넥슨GT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외국인의 거래소와 코스닥에서의 매매 특징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뭐 외국인 같은 경우 거의 뭐 매도 우위로 일관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서는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반에 이제 그 유가가 추가로 더 하락을 하면서 항공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초반에 좀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외국인 기관 모두 좀 판 모습이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은 좀 매수가 좀 많이 세게 붙으면서 들어온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코스피 전반적으로 오늘 좀 약세였는데요. 워낙 뭐 28포인트가 빠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도 또 거의 12,000원대 빠지면서 끝났고요. 전반적으로 조선주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도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맴돌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만기가 파생 시장이 좀 현물 시장을 좀 흐린 그런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장을 좀 다시 좀 재점검하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코스피 쪽에서는 워낙 이제 파생종 시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좀 체크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돌아가서는요. 코스닥에서는 일단은 스마트폰 카메라 그 관련주가 매수 우위였습니다. 특히 이제 파트론 한번 여러 번 좀 말씀드렸는데요. 카메라 모듈 부분이 2015년부터 좀 나아진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파트론 비롯해서 오트론테 이와 관련된 모든 관련주가 오늘 시장이 빠진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외국인 수급 특징주 오늘 파트론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매도를 좀 일관을 하다가 기간은 5일째 연속 매수였는데요. 오늘 장에서 외국인이 파트론을 33만 주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세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10%대 올라오면서
굉장히 12,700원까지 주가를 좀 끌어올렸는데요. 파트론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코스트 리덕션도 가장 적게 받는 기업이고 어쨌든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할 때 탑픽주로는 파트론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옵트론텍도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800만 화소가 일단 화소 자체가 전면부로 계속 교체되다 보면은 교체 수요가 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업체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IT 부품주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좀 이런 업종들을 눈여겨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한 2천억 정도 매수했는데요.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931억 정도 샀고요. 그리고 SK텔레콤, 현대차, 대한항공, 전자우선주, 외국인 쪽 매물을 다 그대로 좀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파른 쪽은 삼성물산 131억 정도 매도했고요. GS건설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밀렸는데 115억 정도 매도가 됐네요. 그리고 롯데케미칼하고 현대건설, SK이노베이션, 현대글로비스 매도했습니다. 자, 기관 코스닥에서는 파트론, 오늘 이제 강했던 파트론 56억 정도 매수했고요. 파라다이스하고 슈피겐 코리아, KCW, 그다음에 LMS, 게임빌, 토비스 들어와 있습니다. 매도한 쪽에서는 다산 네트워크스가 60억 정도 매도됐고요. 메디톡스와 다음 카카오, 차이나 그레이트, 아이센스, SM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기관의 특징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간 특징 오늘 좀 말씀드리면요. 역시 오늘 만기다 보니까 기간도 역시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외국인과 좀, 겹치는 종목들도 꽤 많았고요. 하지만 이제, 기간을 좀 살펴보자면 오늘은 기간은 거래소 코스닥 모두 순매수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좀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종목별로 좀 코스피 쪽에서 살펴보신다면은 기간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특별한 업종은 없었습니다. 종목별 차별화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약세를 펼쳤는데 유가 하락에 따른 하락했던 종목들은 조금 하락을 하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특히 기간 쪽에서 그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오늘 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런 종목들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정유 관련주들도 기간 매도가 나오는 불구하고 외국인 오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매수가 좀 들어온 측면이 있고요. 유가 하락 수혜주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매수하는 그런 반대 형국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에 유가 관련해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관 코스피 쪽에서는 종목별 차별화 매수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 매수 우위를 좀 띄었기 때문에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가 좀 들어왔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업종인 것 같습니다. 기관 수급 특징주도 알려주시죠. 예, 오늘 기간 수급 특징주는 우만손입니다. 최근에 상당히 흐름이 좋은데요. 코스닥 조정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단을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기간 역시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3일 연속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장에서도 역시 26,800주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만손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상단에서 계속해서 좀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오는 그런 형국인데요. 이 박스권을 또 돌파하게 된다면 또 새로운 가격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만손도 기간 수급 특징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그 프로그램 연동된 흐름 나오면서 종가에 한 8포인트 밀려서 마감됐습니다. 외국인이 한 7천억 정도 매도했는데요. 내일은 좀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까요? 수급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도 어제는 이제 미국이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선반영돼서 이미 맞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올라갈 때 못 올라간 그런 측면도 있고요. 중국 시장도 역시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지금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파생 시장이 일단은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제 다시 좀 움직일 여지가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어쨌든 근데 현물을 오늘 많이 팔았지만 내일장에서 현물을 어느 정도 사줄지가 매수 여부를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내일 아침부터 현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면 시장 반등을 좀 기대하시고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던 특히나 유가 하락으로 빠졌던 종목들도 가볍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유가 관련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급락해서 좀 밀려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하단을 찍었기 때문에 또 반등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관련을 체크하시고 지금 유가 관련 하락으로 빠진 종목들이
이미 다 선반영돼서 빠져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올 때 오히려 세게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비답이다 남일령 대리였습니다.